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10페이지 24번입니다. 그죠? 민법상 전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고요. 또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특약으로서 이러한 자유를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전세권의 설정 행위로는 전전세를 금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전세라는 말이 뭐예요? 한 번 더 전세를 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전세의 당사자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지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아니겠죠. 3번. 전전세권은 원래 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 전세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존속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또 전세금의 액수도 작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죠. 따라서 3번.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무관하다. X.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됩니다. 4번. 자유롭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는 대신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강해져요. 어떻게 강화되냐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집주인,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4번. 전전세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자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지상권도 전세권도 지역권도 모든 용익물권은 꼭 한 필지 토지, 꼭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5번. 전세권의 일부에 대해서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는데 1번.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로 증여할 수가 있고요.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요. 3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해요. 따라서 3번은 말도 안 되고요. 4번.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대신 최장 기간을 제한할 수 하고 있죠.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농용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6번입니다. 맞는 걸 찾네요. 1번. 전세권자 스스로 수선해야 되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최대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의 동의가 가능하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전세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전세권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있어야지만 전세권이 존재한다. 부정성, 수반성도 인정되고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는 불가분성이나 목적물 멸실되거나 훼손, 공용징수됐을 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물상대위성도 그대로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돼요.
따라서 불가분성도 인정되고 물상대위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맞는 거죠. 1번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번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가 있고요. 4번 전세권이 소멸 설정됐다 그래서 원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원전세권의 소멸은 전전세권의 소멸이 된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겠죠.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요.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2번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3번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물론 적용이 될 것이고 4번 전세권은 타인의 건물에만 설정된다. X. 전세권의 객지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에만 설정된다는 4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전세권 물론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죠. 2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주의하실 것은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전세금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유효하고요. 또 전세권자가 굳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현재 사용 수익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니까. 그것이 뭐죠? 1번이고 1번은 뭐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집주인 전세금을 반환시켜야 되겠죠. 3번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뭐죠? 3번이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소멸이 안 됐다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매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경매가 됐다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 볼게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없어지는 대신 뭘 받게 돼요? 전세금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면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죠? 맞는 지문.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네. 그죠? 5번 설명드렸죠? 그죠? 설명드렸고, 4번, 3번인데. 자, 이런 얘기죠. 전세권에 뭐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저당권이 설정한 것이 가능한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이 뭐가 돼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일종의 이것도 뭐죠? 물상납니다. 근데 소멸되는 대신 뭐가 생기냐면 전세금이 생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저당구역이 이 전세금에 미쳐요. 따라서 만약에 압류를 안 하고 있다면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자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누구한테요? 전세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된다. 이런 취지고 4번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 질문 보시면 주택에 대한 전세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전세임차에는 그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 효력과 경매 청구권을 가지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 XM. 일단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건 맞아요. 그죠?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경매 청구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이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경매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만 경매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죠. 1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사용, 수익하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한 얘기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소득 교부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이죠. 앞에서 했던 거고. 3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가능하죠. 유효하고요. 또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굳이 꼭 사용 수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가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X고요. 또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도 있고요. 사용 수익하든 하든 안 하든 전세권은 뭐죠? 설정 등기가 있다면 그 전세권은 뭐죠? 유효한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고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이 이제 3번인데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것,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꼭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4번 했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권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전세권이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저당권자가 경매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소멸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셋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33번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겠죠. 34번입니다. 갑은 을의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전세금 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또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은 이제는 갑이 아니라 병이므로 1번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 청구, 소멸 청구 등의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이제 갑과 병으로 새겨야 한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뭐죠? 건물의 양수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누구만이 전세금을 돌려주냐면 새로운 소유자인 갑만 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한다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경매하면 그만이지 전 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병정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는 그죠? 제가 문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죠? 갑이 누군가요? 전세권자. 을이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병이 누굽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전세권은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다. X죠. 2번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보장하는 게 있어요. 뭐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따라서 2번 토지 전세권은 1년이 보장된다. X입니다. 3번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과 같은 적극적인 갱신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4번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이 소멸한다.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제3자에게는 약정이 없는 것을 다루죠. 존속기간 약정에 대해 등기가 없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36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 2번이 답이죠. 일부가 멸실되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을 소멸하고요. 그 범위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7번 타당한 것을 찾는데 1번이 뭐죠? 타당하죠. 그죠? 일단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답은 뭐죠? 1번. 2번 전세권이 1년의 최단기간이 보장된다. X.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전세금에 대한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4번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부분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가 없고요. 38번입니다. 옳은 걸 찾죠. 1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 사용 목적과 내용에 제한이 없다. X예요. 지상권 제한이 있어요.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기타 공장 소유하기 위해서죠. 용도에조차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한이 없는 물건은 뭐예요? 지역권만 제한이 없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제한이 있네요. 2번 지상권, 전세권 및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독점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다. X예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고요. 공용성을 띠죠. 3번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각각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제한이 정해져 있다. X죠. 지상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간접 점유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지상권인은 지료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39번이 나옵니다.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사용권이 아니죠.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이 소멸된다면, 건물이 멸실이 된다면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던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지겠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지상권 소멸한다. X고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한 경우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X. 요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지문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3번 전세 목적물의 통상 관리와 관한 수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 X입니다. 수선은 전세권자가 알아서 해야 되고요. 전세권자는 따라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유리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X. 2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2년분의 지료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당연한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